오늘은 이제 그 밴쿠버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약간 렌트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저한테 그래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빵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제빵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렌트비랑 이런 밴쿠버에서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. 밴쿠버 같은 경우도 다른 도시들이랑 마찬가지로 뭐 지역별로 이제 렌트비가 다 다르겠죠. 그리고 집 이제 주거 형태 뭐 하우스에 사냐 아니면 아파트에 사냐 콘도에 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렌트비가 다를 거고 집 크기나 뭐 방이 몇 개냐에 따라서 뭐 렌트비가 다른 건 뭐 당연한 거고. 근데 이제 딱 마침 이제 렌트비에 관해서 재밌는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려고 기사를 가져왔습니다. 원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가구가 있는 곳은 한 달에 1,850불 정도, 그리고 가구가 없는 곳은 이제 1,700불 정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볼만한 게 밴쿠버는 현재 토론토보다 이제 조금 높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,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은 수입의 36.6%를 렌트비에 쓰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. 만약 밴쿠버 다운타운에 살고 싶다면 평균 렌트비가 2,300불이 좀 넘는 거를 감안해서 연간 한 8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혀 있네요. 여기 적혀 있는 이 금액들이 정확하게 뭐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에 좀 근접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. 제가 이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. 밴쿠버에 살면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죠? 렌트비가 얼마 정도 들죠? 혹은 저희가 이제 4명 4인 가구인데 렌트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,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저도 밴쿠버 처음 와서부터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졸업하고 일하면서도 살았었기 때문에 한 3, 4년 정도 살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렌트 아파트들을 여기저기 좀 옮겨 다녔었는데, 요즘은 또 다운타운 이제 원베드룸 뿐만이 아니고 뭐 투베드도 그렇고 스튜디오도 그렇고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렌트비가 한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밴쿠버로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게,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랑 좀 불편하더라도 공간을 좀 쉐어하면서 방 하나를 빌린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쉐어하우스를 사용을 하면 그래도 전체 그 공간을 렌트하는 것보다는 렌트비를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. 근데 그분들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가족 전체가 한 번에 넘어와서 이민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혹은 뭐 혼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공간을 쉐어하는 걸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, 그런 경우는 가격 부분에서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밴쿠버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을 좀 잘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밴쿠버를 올 때 제가 다닐 학원이나 그리고 제가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다운타운에 있었으니까 저는 무조건 다운타운에서 렌트 아니면 쉐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왔었고, 그래서 저는 쭉 다운타운에 있는 동안은 쉐어를 하면서 살았었습니다.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만약에 다닌다던가 학원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직장을 잡오퍼를 해가지고 직장을 구한 상태에서 오는 건데 그게 다운타운이다. 그러면 뭐 다운타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. 교통비나 아니면 이런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운타운이 훨씬 더 좋다.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다운타운에 살아야겠죠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고 일할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.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다운타운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? 다른 지역을 배제해야 될까?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면 다운타운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이 렌트비 금액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요약은
밴쿠버 넘어올 때, 한국에서 캐나다 혹은 한국에서 밴쿠버로 넘어올 때 렌트비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하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와야 된다는 거, 알아보고 오면 좋다는 거,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, 손해 덜 본다는 거, 알아보고 오면 손해 덜 봅니다 진짜. 그리고 다운타운만 고집하시는 분들, 본인이 정말 다운타운에만 살아야 하는 건가,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,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딱 다운타운에 대한 고집만 좀 버리면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, 이번에 쉬는 날 가서 이제 놀러 갔다 온 거 찍은 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4시간? 5시간 정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놓고 자야겠다.